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학년 2학기 역사 복습을 퀴즈와 함께 잘 정리하였나요? 선생님이 왜 하필 5학년 1학기도 아니고 2학기 역사를 복습하려고 했냐면 오늘부터 배울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6학년 1학기 때는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부르는 비교적 멀지 않은 과거의 역사부터 현재까지의 중요한 일들을 배웁니다. 1단원의 제목은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의 일상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 명 있는데요. 누굴까요? 트럼프 아니고요. 오바마 아닙니다. 네, 맞아요. 바로 링컨입니다. 교과서 8쪽에 볼까요? 교과서 8쪽을 보면요. 링컨의 연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잠시 같이 읽어보고 이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 남북전쟁이 진행되던 1863년에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즈버그에서 일어난 전투는 5만 명이 넘는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곳을 찾아 죽은 병사들을 추모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이런 연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지키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싸웠던 그분들이 애타게 이루고자 염원했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모두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것이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런 연설을 했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무엇일까요? 네, 앞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자유와 평등의 원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구속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평등, 누구나 똑같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로 태어난다. 생명은 모두 다 소중하니까 이런 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런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대부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바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의 가까운 역사로 돌아갈 겁니다. 네, 도서에서 다시 나가서 지금부터는요.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교과서 10쪽과 배운 공책을 펴놓고 시작할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하지만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도 필기를 하면서 보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필기 예시를요,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 같은 경우에는 올려줄 거예요, 사진으로. 그러면 여러분 눈이 너무 뻑뻑해요, 영상만 보기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걸 보고 정리를 미리 해놓고요. 수업은 편안하게 앉아서 영상에서 얼굴을 조금 떼어놓고 보도록 할 수 있도록 해요. 자, 오늘은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을 알아볼 겁니다. 이게 바로 배움 주제가 되겠네요. 4.19 혁명의 배경부터 살펴보아요.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남한만의 총선이 시작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때부터 민주주의의 첫 시작이다 라고 국민들은 아마 처음 생각했을 텐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승만 대통령은 법 중의 법인 이것을 바꿔가면서까지 독재 정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독재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래서인지 1960년 3월 15일에 이제 정부통령 선거라고 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같이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를 모두 기다리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4.19 혁명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3.15 부정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거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이승만 정부에 투표해라 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걸 줬겠어요? 그쵸. 이들이 좋아하는 돈이나 물건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이승만 뽑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돈이나 물건을 받았으니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승만 정부에 투표하는 사람들 당연히 많았겠죠.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투표한 용지를 불에 태워서 없애거나 본인의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 건 없앤다든지 또는 조작된 투표용지를 미리 넣어놔서요. 투표함을 이렇게 바꿔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투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 투표소에서 딱 감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했어요. 투표장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당에 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말이죠. 이러한 투표 과정과 이승만 대통령의 만행에 대한 반발이 경상남도 이곳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바로 마산입니다. 마산의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앞장서서 3.15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슬프고 잔인하고 안타깝게도 이 시위에 참여했던 어느 남고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게 됩니다. 눈에 최루탄이 박혀있는 아주 참혹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사진에도 나와 있는 이 학생의 이름은 바로 김주열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제 김주열 열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4월 19일이 되자 전국적으로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4.19 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4.19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3.15는 부정선거다, 불법선거이므로 무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마산 사건의 관련자를 처벌하는 등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독재 정권 물러나라. 또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풀어줘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요구하며 시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을 무력으로 진압했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시위가 점점 거세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고 3.15 부정선거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재선거가 실시되었겠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이후의 이야기 사실 조금 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요. 다음 사회 시간에 더 이어서 알아보게 될 거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4.19 혁명의 의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의의라는 것은 4.19 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배운 점이나 의미 있는 점은 어떤 것인지를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엇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네,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또 국민들의 무엇이 있어야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점.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시민의 힘이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정권 같은 경우에 누가 나서서 바로잡을 수 있다. 네,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었네요. 이 모든 것이 다 민주주의의 기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들은 수업 중에 4.19 혁명의 배경 무엇이 있었나요?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진행 과정, 마산에서 시작되어서 끝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과정들, 또 세 번째로 위에 의 세 가지 꼭 공책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간단히 해도 좋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아요. 안녕.